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직업정보론입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래 왔듯이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이것 또한, 이 내용 또한 읽거나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딱 집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시겠죠? 공부할 것만 딱딱 정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입니다. 직업정보. 자, 1절부터입니다. 직업정보 이해. 자, 1절 01 직업정보의 이해다. 이 부분은 시험에 그다지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나온다면 몇 개만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처음 공부한다. 상담학이든 심리학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 볼 때는 정독해서 꼭 한번 읽어주고 난 다음에 요런 흐름이구나 정도는 알고 제가 이제 하라는 것만 집어서 또 별도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처음부터 보지 말고 처음 볼 때는 한 번만 딱 처음이자 마지막 정독하라는 것. 자, 먼저 1번 직업정보의 이해 파트에서 첫 번째 1번 직업정보의 의의 보시면 거기 나오죠. 의의 줄여가지고 의의인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직업정보가 뭐냐, 직업정보는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한 사람들은 국내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것이고, 난 미국으로 취업할래, 나 캐나다로 갈래 하면은 국외 정보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내외 다 있다. 그래서 쌍가리를 보시면은 직업정보는 국내외에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시킨 것 등등인데, 그 외에 직업 명세사항이 있고 노동시장 정보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주면서 이해만 하시면 된다. 항상 강조하죠. 외우지 말라고. 외우는 것은요 2차 가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고 쌍가루 2번하고 3번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국내, 국외. 아시겠죠? 직업정보는 국내외 다 있다. 요 정도만 해주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직업정보는 공부하면서 직업정보가 뭔지는 좀 알고 가자, 그 얘기죠. 자, 2번 직업정보의 목적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시고 끝. 3번 직업정보의 사용 목적. 자, 3번에 보시니까 직업정보의 사용 목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거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동기부여다. 두 번째 지식 전달이다. 비교 분석이다. 역할 모형 제공이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쌍가루 1번 동그라미, 쌍가루 2번 동그라미 딱 2개만 볼게요.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1번과 2번 정도는 우리가 가끔 지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동기부여다. 동기부여다. 이 중에서 2가지 볼게요. 뭐라고요? 동기부여다.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와, 이런 직업도 있었어? 이런 내용도 있었어? 괜찮네? 뭔가 마음에 땡기네? 모르면 모를까? 내가 아는 이상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러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흥미 유발, 토론 자극, 태도 변화, 더 나은 조사를 하도록 동기부여한다. 그냥 동기부여다. 그래서 이런 말들, 동기부여. 두 번째 뭐냐? 지식 전달이다. 뭐라고요? 지식 전달이다. 전달. 예. 자, 1번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몰랐던 정보 알게 됐네? 안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 축적이 됐다가 해야죠. 남들에게도 나 이런 걸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또 전달도 되는 것이고, 나에게 전달, 남에게 전달 다 포함되는 겁니다. 1번 동그라미. 그죠? 2번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나 공장 등의 유형에 대한 지식을 확대한다. 자, 3번 동그라미. 미래와 현재. 그죠?
자, 지식은 앞으로, 직업은 앞으로 일이지 지나간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래와 현재입니다. 미래와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과거는 뭐라고요? 과거는 아니다. 지나간 건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현재 나에게 맞는 직업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직업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가 뭔 소용이 있습니다. 왕년에 난 잘 나갔는데, 왕년에 난 대기업에 근무했었는데, 그럼 뭐 하냐고.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근로 생애를 앞으로 미래, 근로 생애는 앞으로 미래 아시겠죠? 미래 근로 생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자, 현재하고 뭐라고요? 미래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나간 과거 버려버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근로생애라고 부릅니다. 근로생애.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로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확대한다. 내가 어떤 지식, 어떤 정보를 아는 순간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그 자체가 확대라는 얘기죠. 과거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 은퇴 후에, 그죠? 나이 60 넘어서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려고 직업 정보를 획득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은 직업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퇴 후 취미 생활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퇴 후 취미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요 표현 자체가 보면은요, 자, 요 직업 정보랑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설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3번, 4번은 그냥 읽어줌으로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밑에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 노동시장의 입장에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기업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국가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간혹 이것이 2차 시험에서 써라 나오지만은 그것도 옛날 얘기고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2차 문제입니다. 지금은 1차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1차는 1차답게 외우지 않아도 일단 1차 합격해놓고 보자. 그리고 2차 시험 준비하기 전에 1차 필기 합격하고 그때 2차 준비할 때 그때 외워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차에 나오니까 이왕 하는 김에 아이 외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머리 아픕니다. 항상 그 순간순간 그 위치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5번 고용정보의 종류별 내용이 쌍가루 1번부터 쌍가루 8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 번만 읽어보세요. 2번 읽지 마세요. 그런데 쌍가루 2번만 동그라미. 왜? 얘만 나옵니다. 얘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제가 이제 강의한, 제가 책을 낸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 기출문제도 있고 내가 만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집에 요 쌍가루 2번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읽어보시고 그 문제만 풀면 돼요. 왜?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만 머물지 말고 내가 책을 팔아먹으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합격시키려 하는 겁니다. 문제집 다른 출판사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강의를, 이 기본 이론 강의를 저한테 들으면은 문제집도 제가 만든 거를 구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봐야 도움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에요. 도움 벌려면 여기 출판사에서 벌리면 내가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에 직접 출제한 그 내용이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제 은행식으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은행식으로 뺑뺑 눌러가지고 딱 걸려버리면 그걸 똑같이 내는 경우가 한 30%가 돼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본 원리를 보지 않고 문제만 읽고 답 보지 말고 일단은 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되 요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네? 끝! 됐습니다. 2번 요겁니다. 노동시장 고용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1번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등 인구 동향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2번에 자, 줄 끄세요. 구인구직, 취직, 이직 등 노동시장입니다. 고용실업이에요. 그러니까 구인, 구직, 취직, 이직 등 이러한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3번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 줄 끄세요. 입직, 이직. 직장에 들어간다, 입직. 그만둔다, 이직. 그죠? 예. 입직, 이직 상황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노동시장, 고용, 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겠지요. 하지만 그거 한 문제 맞추려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합격하면 되는 것이고 맞추면 되는 건데 이거를 다른 걸 다 외운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붙는 게 중요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되 요거는 문제집 있는 문제와 병행해서 풀면은 뭐 1, 2분이면 끝!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직업정보의 관리 보겠습니다. 자, 6번.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직업정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책이 없는데 직업정보론 기출문제 보니까 뭐 책이 없는 것도 자꾸 내고 그래. 그런 거 나옵니다. 책이 없는 것들도 내는데 배우지 않았고 생판 진짜 보도 못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그러한 기출문제가 문제집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내가 책에서 강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걸 왜 안 하느냐? 방금 여기에 말한 것처럼 책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나온 그 내용은 상담 심리할 때 얘기했듯이 그거는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지 말고 시험장 가기 전에 그 문제 보고 그냥 몇 번 답이네. 이 문제 답이 4번이네. 4번이 아니라 그 4번 지문이 3번, 2번, 1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어떤 내용이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시험장 가면은요, 그 문제가 나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강의 안 하는 겁니다. 집어넣고 책에다 정리해버리면 양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공부할 것만 하고 나머지 책이 없는 것들은 문제집을 통해서 그 내용만 탁 보고 가면은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정보의 관리부터가 6번, 7번 쭉쭉쭉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정보의 관리가 있는데 1번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 있습니다. 관리 과정. 그죠? 요 관리 과정이 있는데 자, 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맞는 것을 물어봐요.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은 첫 번째 정보 수집합니다. 수집한 정보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가공. 이제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제공하기 전에 입맛에 맞춰서 가공하고 한문은 한글로, 영어는 번역해서 한글로,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전문 용어도 쉬운 용어로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체계화시켜서 제공하고 제공한 내용들을 이제 쌓아두는 축척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 평가 요것이 바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가공, 정보 체계화, 정보 제공, 정보 축적, 정보 평가, 정보 빼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냥 편하게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이제 앞잡아서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 어떻게 다 외웁니까? 수분, 가체, 재축평. 수분, 가체, 재축평. 아시겠죠? 이렇게. 수분,
가체 제축평. 자, 다 같이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한 번 더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마지막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이거요. 그 순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처음부터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수분가체 제축평. 아시겠죠? 중간중간 하나 빼버립니다. 빼도 관계없습니다. 순서만 맞으면 돼요. 아시겠죠? 수분가체 제축평. 수분가체 제축평.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가체 가공하고 체계화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그죠? 가공해서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체계화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체계화보다 앞서 있는 것은 가공입니다. 그래서 수분가체 제축평. 수분가체 제축평.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상가로 2번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직업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인, 직업, 미래. 한 번에 직업정보번은 정부 부처, 정부 출연 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직업정보의 관리하는 내용은 틀린 것. 그러면 일단은요. 이 쌍가루 2번하고 3번은 그냥 틀리게 하지 않고 그냥 옳은 질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쌍가루 4번을 동그라미 했어요. 쌍가루 1번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순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쌍가루 4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구직 시의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모두 동그라미.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이 사람 이름이 뭐고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고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정보 학력은 뭐고 뭐 얘가 어디 살아 그 기본적인 내용은 빼지 말고 모두. 아시겠죠? 처음에는 모두인데 제한적으로 하면 틀려요. 그래서 모두 동그라미 하시고 제한적 X 아시겠죠? 그래서 학력, 경정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은 모두 왜 빼버리면 이런 것도 빼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 경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4 용지 크기만하게 한 장 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빈칸 다 적으셔. 그러면 제가 이름, 건문찬, 주소 어떻게 되고 그죠? 자식이 대학원 졸 아시겠죠? 몇 년 동안 어디 일했습니다. 뭔가 알아야지 그걸 보고 상담자가 그죠? 참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죠? 직업들을 이렇게 이어지게 해줄 거 아니에요. 정보 제공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 현상은 모두 요겁니다. 제한적 X 그렇게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수집 이제요. 자 7번부터가 이제 요겁니다.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그다음에 제공, 축적, 평가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7번이 뭐냐? 여기 수할 되고 수분. 자, 수집. 아시겠죠? 직업 정보의 수집이에요. 7번. 직업 정보의 수집이다. 수집. 그죠? 수집 요거요. 수집.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 수집 과정. 뭐라고요? 직업정보 수집 과정이 있는데 이 수집 과정도 물어봐요. 박스 딱 집어넣고 막 섞어가지고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과정이 맞는 거 뭐 기억, 디귿, 뭐 리얼, 니엇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정보가 있어 먼저 직업 분류를 제시하기. 직업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분류해야 되겠죠. 그걸 제시해주고 그러면 대안 만들기 오로지 직업이 얘뿐이냐 나는 무조건 직업을 얘만 선택했느냐 얘가 아니면 차 선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안도 만들고 그 대안이 뭐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중에서도 이제 가능한 그죠? 나에게 맞는 목록을 줄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맞다. 직업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저것도 뭐 관계없이 다 수집하게 되면은요.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죠? 그래 하지 말고 처음부터 분류를 제시한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서 목록 줄여가지고 줄인 거기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 원하는 직업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원하는 자에게 민간인 같은 경우는 원하는 자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유료. 공공은 무료지만 민간은 유료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분류 제시하기 제 동그라미, 대안 만들기 대 동그라미, 목록 줄이기 목 동그라미, 직업정보 수집하기 수 동그라미, 제대 목수.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목수 하랍니다. 왜 목수 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가구 공장합니다. 오케이. 제대 목수다. 다 같이 시작! 제대 목수. 한 번 더 시작! 제대 목수. 마지막 시작! 제대 목수. 끝. 됐습니다. 쌍가리 2번 직업정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집하느냐. 두 번째 수집 방법은요.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려 작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의미 즉 이해만 하시면 다 풀어요. 뭐가 안 나와도 다 풀어요. 뭐냐. 직접 수집하는 것이 있고요. 기존 자료. 직접은요. 그냥 내가 생판도 없는 직업을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뭐냐. 2번은 뭐냐. 기존 자료.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기존 자료. 자료가 없네. 내가 직접 수집하는 거는 직접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순간 이거 이해 못하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직접이 바로 내가 1차고 기존 자료는 뭡니까? 간접이 간접.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하는 거니까 1차, 2차. 남이 만든 1차, 나는 2차. 직접은 1차.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은 자, 직접이 있고요. 직접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자료가 있는데 자, 얘가 뭐라고요? 직접이 1차. 기존 자료가 2차다. 여기 1차, 2차 자료라고 한다. 아시겠죠? 한 달에 거쳐오니까 2차죠. 그죠? 그러면 직접이 뭐냐? 자, 읽어볼게요.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전화통화해서 직접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통화요 수집. 직업안정기간 이용자로부터 이용하는 자, 이용한 사람 직접 만나서 수집. 직접이잖아요. 직접 수행한 심층 면접 자료. 내가 직접 한 거잖아요. 직접이죠. 이거 섞어내요. 다음 중 다른 하나 1차가 아닌 것 2차 답이 있겠죠. 2차가 아닌 것 1차 답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기존 자료는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걸쳐서 수집한다. 2차다. 그 얘기죠. 각종 통계조사. 남들이 이미 해놓은 통계를 내가 조사하는 겁니다. 업무 통계 마찬가지죠. 대중매체. 그러니까 대중매체 뭡니까? 이미 먼저 대중매체가 다 말한 것들을, 다 한 것들을 내가 듣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중매체. 가령 무슨 뭐, 뉴스. 그러니까 대중매체에 말하는 정보들, 뭐 뉴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들이 조사해서 이미 매체를 통해서 말한 내용이니까 그들이 직접 한 것이죠. 그 직접 대중매체를 내가 간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간접적이 바로 2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공문서와 공식 기록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존 자료. 그죠? 민간 부분 문서 이미 만들어 놓은 문서고요. 구직표, 구인표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신문 등 보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거 구분을 못한다면 말이 돼? 이거 두 개 구분시켜서 푸는 겁니다. 외우는 것이 다 만사능통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3번입니다. 그러면 3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지 작성 시 문항 배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작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3번. 자, 질문지 작성 시 문항 배열입니다. 문항 어떻게 하냐? 문항 배열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책을 통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민감한 이런 특수한 것들은 뒤에 하라. 근데 이거 특수하고 뭐 특수한 게 민감한 것들, 민감하고 특수한 것들을 앞에 하고 일반적인 것들 뒤에 하면 틀립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2번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 같이 나오네. 그죠? 민감한 질문은 하기도 뒤에.
그러니까 앞이 아닙니다. 민감한 것들, 특수한 것들은 뒤에, 일반적인 것들을 앞에. 특수한 거 앞에 아닙니다. 민감한 거 앞에 아니에요. 3번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게 좋다. 그렇죠. 4번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뭐 이렇게 틀리게 할 만한 질문 아니에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앞뒤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하지만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5번 객관식 문항의 응답과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그러니까 객관식이다. 우리가 시험 보는 게 1차 시험이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뭡니까? 바로 진위형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지. 그죠? 우리는 사지선다형. 그죠? 주관식 아닙니다.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객관식 문항. 사지선다. 뭐 삼지선다. 오지선다. 이지. 요거는 이지란 거고 OX 문제. OX는 뭡니까? 폐쇄형. 예 아니면 오. 예 아니면 아니오니까. 이게 바로 폐쇄형이죠. 2개 중에 하나 골라라. 3개 중에 그 다음에 2개 중에 4개 중에 5개 중에 객관식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응답 범주는요 포괄적이며 포괄적이라는 말은요 뭐 여기서는요 이렇게 뭐 넓은 의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정한 대상이나 어떤 현상 단위가 이런 것들을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네가 답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 2개 중에 골라야 된다. 3개 중에 골라라. 네가 원하는 답이 여기 3개 중에 4 중에 없어서 할 수 없다. 요 주어진 요 조건 안에서 골라야 된다. 지문이 4개면은 4개 중에 네 원하는 답이 없어? 할 수 없다. 4개 중에 선택하라 그 얘기야. 진이형. 2개 중에 선택하라. 맞으면 오, 틀리면 아니오.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범위 한계 안에 모두 끌어안는 바로 뭐라고요?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만약 OX다. OX는 서로 배타적입니다. 같으면은 답이 2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 참. 그죠? 오, 진, 위, 진, 참, 위, 거짓. 오, X는 뭡니까? 서로 반대. 배타해야지 정확하게 O 아니면 X 고르죠. 근데 둘 다 O 같아. 그럼 어떻게 고르냐고요. 둘 다 X 같아. 못 고르죠.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이다.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 지문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돼 있다. 문제가 다 다르다. 정답과 오답은 확실하게 상호 배타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시험에는요, 포괄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일 필요 없다.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왜 객관식 문항, 진위형, OX 문제, 폐쇄 문제는, 그죠? 당연히 서로 배타적이야지만 정답과 오답과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지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도 없이 공부할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앞에. 그러니까 쉬운 거 앞에. 어려운 거 뒤에.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도 뭡니까? 객관식은 앞에, 주관식은 뒤에 있어. 1번부터 주관식. 뭐, 서술형, 서라. 그러면 열받죠. 객관식. 또 1번, 2번 쉬운 문제. 객관식 중에서 쉬운 것은 앞에 하고 조금 객관식 어려워가다가 맨 뒷부분에 주관식이죠. 서술형 같은 거. 그러니까 쉬운 문항은 앞에 또는요 좀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이중 질문은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유도 질문은 하지 마라. 뭔가 좀 깨름직하잖아.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그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을 함께 배치하는 것보다 짝으로 2개를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 서로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게 좋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거를 자 짝으로 문항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이 배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배치하게 되면 응답자가 바로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배치해야 이게 하나 있고 딴 거는 뭐 있는지 모르죠. 그죠? 응답자가 바로 눈치를
채기 때문에 아시겠죠? 따로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아시겠죠? 만약에 따로 떨어뜨려 배치하지 말고 뭐 붙여라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잘 이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건 책을 통해 했기 때문에 예,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분, 가체, 제취평에서요. 자, 먼저 요게 근데 수집인데 여기서 네 번째 뭐냐? 그럼 유의사항이 뭐냐? 유의사항이 뭐냐?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명확한 목표 설정. 아시겠죠? 유의사항. 자, 줄 거세요. 명확한 목표 설정해라. 이거 쉽잖아요. 2번, 계획적 수립해라. 그래서 계획적이다. 특히요,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줄 거세요. 우연히 눈에 띄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되기도 하는 자료를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들은요, 정보 출처를 모르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나름 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도 있듯이,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런 정보가 믿지 못할 정보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3번에 최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옛날 직업은 폐기 끝에 거기 보시면 끝에 오래되거나 불편한 자료는 폐기입니다. 폐기. 여러분들 옛날에 몇십 년이 있었던 직업인데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 많잖아요. 그죠? 가령 뭐 버스 안내양 지금 거의 아예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지금 안내양에 관한 직업 정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잘 가공해갖고 현실에 맞게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폐기, 뭐라고요? 폐기,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하고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4번, 수집에 필요한 도구, 뭐 녹화든 사진 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재구성 불가합니다. 재구성하는 건 안 됩니다. 재구성은 쏘기는 거잖아요. 그게 촬영했습니다. 했는데 촬영하는 도중에 좋은 점도 녹화됐을 것이고 뭔가 별로 안 좋은 점, 단점도 녹화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편견 없이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 제공받은 사람이 스스로 장단점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재구성 뭡니까? 이걸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야, 단점도 안 좋은 것들을 다 삭제해버려. 좋은 것만 서로 편집해. 편집은 괜찮아요. 편집은 촬영해가지고 막 몇 시간짜리를 간단하게 10분, 15분용으로 그죠? 30분적으로 이게 편집하는 건 좋은 거라요. 좋은 겁니다. 예, 몇 시간짜리를 다 보일 수 없잖아요. 편집하는 건 좋은데 재구성하는 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쓰기, 뭐 옮겨 쓰기, 뭐 사진 오래 붙이기, 녹음, 녹화 입력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재구성하는 건 안 된다. 재구성하는 것은요, 그죠? 기존의 내용을 뒤바꾸는 겁니다. 구성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가짜. 그죠? 있는 내용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단점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되 짧은 시간 내에 압축해서 편집은 가능하지만 그죠? 없는 내용을 추가한다든가 있는 내용을 뺀다든가 해가지고 혼란을 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재구성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밑에요.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요거 문제집에 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기준 보시면 면접조사 동그라미, 전화조사 동그라미, 우편조사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한 부분을 요 빈칸으로 내비두고 면접조사 부분에 예를 들어 기억, 전화조사 니은, 우편조사 디귿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옳은 것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알짜 팁 보니까요. 대면 설문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만나서 상담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뭐냐? 총 4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가지인데 예, 네 번째만 볼게요. 예, 이건 쉽습니다. 쉬운 건데 여기 나오면 이렇게 틀리게 하는 것만 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 나머지 위에 3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읽어주면 돼요. 너무 내용 쉽습니다. 면접자는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줄거세요. 기록을 철저히 된다. 그렇죠. 기록을.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딱 전문가 듣는 순간 상담자가 어떤 말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 아는 것처럼 막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록을 철저히 한다는 말은 요약해서 기록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요약해서 뺄 건 빼버리고 그냥 내가 요약해서 안 됩니다. 기록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맞는 표현이지 요약해서 기록한다면 틀립니다.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약 기록으로 냅니다. 틀리게 내요.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알짜 팁. 죄송합니다. 내용 분석법이 있어요. 자, 내용 분석법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읽으면 충분히 이해돼요. 내용 분석법은 문헌 연구의 일종으로 신문, 서적, 잡지, TV, 라디오, 영화, 연설, 편지, 일기, 상담 기록서, 녹음 탭 등을 통하여 뭔 얘기죠 이게요? 기존에 있는 자료, 그죠? 통하여 연구 또는 조사 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게 뭐냐? 여기도 굳이 말하면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 2차. 기존 자료 2차.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기존 자료, 즉 간접적인 자료죠. 통하여 그런 것들을 기존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죠? 2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내가 최초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점, 간접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왜? 내가 직접 만나서 하는 거는 직접입니다. 그 1차예요. 근데 이미 벌써 그 접촉해서 남들이 만드는 자료를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를 만날 이유가 없죠. 이미 1차 조사한 다른 사람이 이미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줄거세요. 정보 제공자에게 난 2차면 1차 할 때, 그죠? 정보 제공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안 만나니까. 시험에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하면 틀려요. 왜? 나는 정보 제공자를 안 만나니까요. 이미 남들이 만나가지고 만든 자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보 제공자와 직접 안 만나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와 뭐 만나는 게 전혀 없는 건데 정보 제공자의 반응이 당연히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하는 순간 그는 틀리다. 그래서 또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 왜?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료 보니까 이거 뭔가 미심쩍어. 한 번 더 해야지 가능하잖아요.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 다 맞게 하는데 방금 정보 제공자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데 요구한다. 아니면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 없다. 반응이 높다. 정보 제공자의 어떤 만남과 접촉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 지문 나온다면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걸 좀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또 과목 바뀌어가지고 정보를 하는데 너무 첫 시간부터 많이 해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